안녕하세요. 2020년 6월 니콜라는 스펙 합병을 통해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2010년 7월 17일에는 니콜라가 2389만 주에 달하는 신주인수권 발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 니콜라 창업자 트레버 밀턴의 지분율은 25%입니다. 트레버 밀턴은 현대차와 손잡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8월 9일 날 밝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시장은 현대차와 니콜라 협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니콜라에 공급하고 니콜라가 그 전기로 또 물을 분해하면 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차량 내 고압 탱크에 저장된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만들어 구동하는 자동차입니다. 수소는 산소와 반응해 전기를 만들고 물만 배출하는 청정 연료입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는 전기로 수소를 얻고 수소로 다시 전기를 만들어서 구동합니다. 수소가 일종의 에너지 저장 수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전기차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제 수소 저장 탱크에서 공급한 수소를 직접 이렇게 태워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생성하고 이 생성된 전기로 모터를 돌려 동력을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현대차는 2019년 북미 상용 전시회에서 현대차의 첫 수소 전용 대형 트럭인 콘셉트카 넵튠을 최초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수소 저장 탱크에 1차로 이제 모인 수소는 연료 전지로 옮겨져서 수소 이온과 전자로 이렇게 나뉘고요. 그중 수소 이온은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해서 물이 됩니다. 수소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보다 유리한 점은 충전 속도가 전기 자동차보다 확연히 빠릅니다. 자, 2018년에 3월 현대차는 수소 전기차 요거 넥소를 출시를 했는데요. 넥소 가격은 여기 보이는 것대로 약 7천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당 5,500만 원 보조금을 주는데요. 지원금을 받을 경우 각자 다르겠지만은 넥소의 실제 구매 가격은 3,390만 원에서 3,72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현대차는 수소 전기차 누적 판매가 1만 144대로 집계됐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수소차 넥소 같은 경우에는 3단계 공기 정화 시스템도 있다고 하는데 연료 전지의 내구 성능 확보를 위해서 공기 중 먼지랑 이런 CO 등 화물질을 제거한 후 연료 전지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말이 많이 붙는데요. 수소 충전이 완료되면 차체 바닥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 이 이유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전기를 만들면서 부산물을 물도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에서 배출된 물이 차체 바닥에 고이게 되고요. 이 물은 시커먼 그런 게 아니라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수소가 공급이 되죠. H2가 이렇게 공급이 되면요. 전자랑 수소 이온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요거랑 이제 산소가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 H2O라는 물이 생성이 되고 이게 차체 바닥에 깔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여기 딱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수소 반응이 있고 산소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 수소 반응에서 보면은 이제 수소 이온이 이렇게 있고요. 전자가 이렇게 나뉘죠. 이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전기가 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소 공급이 되면서 요거랑 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생성이 되고 수소 이온은 수소 원자가 다른 원자들과 결합하고 있다가 물에 녹아 이온화되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전기 자동차가 잘 운행이 되려고 하면은 인프라도 중요할 텐데 수소 충전소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사이트 수소 충전소, 온사이트 수소 충전소가 있는데 차이점은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느냐,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생산이 되겠죠, 수소가. 이 수소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고, 자체 생산하는 것은 충전소 내에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차랑 전기차의 차이점은 뭐냐? 수소차는 전기차처럼 다른 형태로 저장된 전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생성하여 구동하는 자동차입니다. 수소 충전소의 충전 압력이 높을수록 좋은데 여기 700바 충전이 되어 있고 여기 350바 충전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 압력이 여기 350바까지만 지원이 된다면은 이 밀어 넣을 수 있는 압력이 약해서 똑같은 수소 탱크에 50%의 수소만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700은 요거의 2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수소 전기차 한 대를 충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라고 한다면은 5분 남짓 걸립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하지만 실제로 충전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운전자는 한 대 충전이 끝나면은 20분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수소 저장 탱크 안에 충분한 압력이 채워져야 다시 수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이 채워지는 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 충전 시간 5분 플러스 기다리는 20분 해가지고 25분 동안 걸립니다. 현대차가 구축하는 수소 충전소는 현재 14시간 운영 기준으로 하루 최대 넥소 자동차 70대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으로 환원을 하면은 1시간당 5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수소랑 수소 이온이 등장했는데요. 수소 이온은 여기 H+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수소 이온은 여기 있는 수소 원자가 한 개의 여기 핵 외 전자를 잃고 일가의 양이온이 된 것입니다. 이제 H2O는 물이죠. 이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마이너스 극으로는 수소가스가 발생하고 플러스 극으로는 산소가스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pH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H+ 수소 이온의 농도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 이온이 그 용액의 pH, 즉 산성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 농도가 높을수록 pH는 이렇게 작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산성 물질이 되고요. 중성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7입니다. 워러. 그래서 pH가 1만큼 작아지면은 H+의 농도가 10배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소 이온이라는 것은 수소 원자로부터 전자를 제거한 수소의 원자핵 그 자체 H+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연료 전지의 원리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수소가 있죠. H2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음극에서, 여기가 음극이거든요. 여기 음극에서 수소가 촉매 작용으로 전해질의 수소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수소 이온으로 녹아 들었죠. 그러면서 전자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이렇게 양극으로 이동을 하고요. 수소 이온은 이쪽으로 녹아 들었죠. 중간에 전해질을 통해 양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류가 흐르고 양극에서는 전자와 결합한 여기 산소가 또 공급이 되죠. 이렇게 전자와 결합한 산소가 수소 이온과 반응을 해서 이렇게 물이 만들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공급되는 거는 뭐냐? 수소가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도 공급이 됩니다. 둘 다 공급이 돼서 만들어지는 건 뭐냐? 여기 보이는 거는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는 이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서 차가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기를 통해서 물질의 분해, 아까 물을 산소랑 수소로 나눠 있었잖아요. 이렇게 물질의 분해가 가능한 것은 화학 결합에 전자가 크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화랑 환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산화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환원은 어떤 물질이 산소를 잃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물이라고 한다면은 산소와 화학 결합된 화합물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초창기에는 이렇게 산소를 얻는 것, 환원을 산소를 잃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후로는 산소 이동보다는 수소와 전자, 특히 전자의 이동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산소만을 보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구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산소도 있지만 수소를 잃고 얻음도 있고요. 전자를 잃고 얻음도 있습니다. 실제 산화 환원 반응은 전자의 이동을 나타내지만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으므로 쉽게 산소와 수소로 설명을 합니다. 산화와 환원 반응은 서로 반대 작용으로서 한쪽이 산화되면 다른 한쪽은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철이 부식이 되고 석유가 연소되어 에너지를 내는 이러한 변화가 산화 환원 반응의 예입니다. 산화수는 여기 보이는 이런 숫자들을 말하는데요. 어떤 물질에서 원소의 산화 정도를 나타내는 가상적인 전하량입니다. 산화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산화 반응과 산원 반응을 명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인공적인 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그 원소의 실제 전하량, 전하 상태와 일치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소를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고요. 산소의 산화수는 -2, 수소의 산화수는 +1, 염소의 산화수는 -1이 되겠습니다. 산화수가 늘면 이제 무조건 산화입니다. 그래서 앞에 예제같이 연소란 빛
습과 열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입니다. 연소는 산소가 연소성 원소들인 수소나 탄소와 같은 물질과 결합하는 것인데, 원소의 세 가지 조건은 여기 연료, 산소, 발화점이 있습니다. 연소가 시작되는 데 필요한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소랑 원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하나 있죠. 여기서 원소는 2가지입니다. 산소랑 수소가 있고요. 원자는 몇 개냐? 총 3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는 3개, 원소는 2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 전기 분해에서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극촉매라고 하는데요. 적은 에너지로도 연속적으로 물을 분해하기 위해 촉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